오늘은 그 정당방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요즘에 정당방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애매한 사건들이 많이 뉴스에 나오고 그래서 좀 이렇게 착오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정당방위는 뭔지 아시죠?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나의 법적 이익이죠. 법적 이익에는 생명, 나의 생명, 신체, 재산, 뭐 이런 것들, 이것을 법적 이익이라고 하는데, 그 법익을 침해하려고 할 때, 물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범죄 행위 같은 거를 저지르려고 할 때죠. 그때 나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법익을 오히려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 즉 정당방위가 성립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어, 이 정당방위라는 것도 공격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한정으로 허용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냥 아무나 다 이거 상대방의 법익을 침해해놓고 나 이거 정당방위였어 그러면 뭐이 사회에서 뭐 아무나 다 상대방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막 일어나겠죠. 그래서 제한을 갈 필요가 있어요. 어떤 때에만 정당방위가 허용된다. 그래서 그 제한이 과거에서부터 많이 발달해 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막 상대방의 법익을 침해해 놓고 나 정당방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 사유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만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현재성 요건이고 두 번째가 사회윤리적 제한 요건. 이 두 가지만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현재성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즉 현재의 급박한 위험을 방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만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현재의 급박한 위험, 과거의 위험은 안 돼요. 미래의 위험도 안 돼요. 다시 뭐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현재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와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칼을 들어서 상대방을 찔러요. 이건 정당방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1년 전에 1년 전에 과거에 그 사람이 나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다가 내 뭐 다리를 잘랐어요. 표현이 과격한가요? 일부러 과격한 걸 했어요. 다리를 잘랐어요. 뭐가 왔네요. 다리를 잘랐어요. 그래서 1년 뒤에 그 사람을 만났어요. 정당방위 해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 다리를 잘라야지. 그럼 자르면 어떻게 되죠? 상해죄죠. 중상해가 될 거예요. 정당방위가 안 돼요. 그것은 과거의 침해에 대한 방위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복수예요. 복수는 우리나라의 법에서 허용하지 않아요. 외국 법도 마찬가지. 물론 뭐 중동에서는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처벌한다고 그럽디다마는 뭐 인도 뭐 이런 나라에는 그렇게 자력구제가 허용된다고 합디다마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자력구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아요. 자, 미래의 침해 어떨까요? 미래 1년 뒤에 저 사람이 나를 죽이기로 계획을 하고 있어. 내가 먼저 죽여야지.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여야지.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운데? 근데 되게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저 사람이 과거에 내 법익을 침해했는지 현재 침해하고 있는지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제라면 어떡할까요? 뭐 보통 이제 강간죄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여자분이 어제 뭐 남자로부터 강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그 여자를 계속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간을 당했는데 다음 날은 그 여자를 강간할 생각이 없어요. 아니 만약에 서로 뭐 원래부터 같이 살던 사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날은 강간을 했지만 다음 날은 강간을 할 생각이 없어서 그냥 강간을 하고 난 뒤에 그냥 자고 있었어요. 다음 날은 강간을 당할 위험이 없었어요. 근데 여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의 일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찔러 죽였어요. 과거의 침해일까요? 현재의 침해일까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과거의 침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그 여자가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망갈 수 없게 그 남자가 계속 감금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침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감금 행위도 폭력
또는 협박으로서 강간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침해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다 끝나버린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또는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서 그 남자가 처벌받을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누가 물어요. 아유, 어떻게 다 그 경찰에 다 신고하고 합니까? 경찰이 그러면 수사를 똑바로 다 하고 법원이 제대로 판결을 하면 몰라도 우리나라 형도 약하고. 근데 그거는 법을 바꿔야 될 문제지, 또는 그런 경찰의 수사를 열심히 잘 해야 되는 문제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력구제를 해도 된다 라는 명분을 줄 수 있는 그런 건 되지 못해요. 자, 이제 현재성 요건에 대해서 이제 봤죠. 두 번째로 사회윤리적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봐요.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왔을 때 내가 방위하기 위해서 나도 칼을 들고 같이 찌르는 행위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잘 봐요. 그 사람이 내 지갑을 훔치려고만 했어요. 내 신체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내 지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칼로 찔러 그 사람을 죽였어요. 정당방위가 될까요? 이게 사회윤리적 제한이고, 원래는 정당방위는 옳은 것이고 상대방의 침해 행위가 잘못된 것이에요. 상대방의 침해 행위가 부정이고 저의 정당방위가 정이에요. 정. 발을 정자, 그 한자 아시죠? 그래서 원래 정당방위를 지탱하는 원리는 정은 부정에 대해서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다. 즉 정당방위는 꼭 침해 행위의 수준과 똑같은 수준 또는 그 이하여야 하는 게 아니고 더 강한 걸 해도 된다. 즉 그 사람이 내 물건을 훔치려고만 했지만 나는 그거보다 더 강하게 그 사람의 생명 신체 행위에 대한 침해 행위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심하죠. 그 사람은 단지 그냥 돈만 훔칠 생각이었는데 돈만 안 뺏기는 정도의 방위 행위만 하면 되지 죽일 필요까지는 있냐. 그래서 침해 행위와 방위 행위의 그 수준 정도가 똑같아야 될 정도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약에 그 사람이 나의 다리를 자르려고 했다. 다리를 자르는 거는 굉장히 큰 침해예요. 거기에 대해서 방위하기 위해서 그 사람 다리만 자르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죽이는 정도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당방위로. 근데 그냥 지갑 하나 훔치려고 했는데 죽여버린다, 이런 거는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서로 싸우는 경우를 생각해봐요. 격투라고 우리 법률가들은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격투를 할 때를 생각해봐요. 서로 때려요. 근데 항상 그런 쌍방폭행이죠. 쌍방폭행. 그래서 경찰서에 오면 서로 이렇게 얘기해요. 저 정당방위 했는데요, 저쪽에서 먼저 저를 때렸는데요. 근데 누가 먼저 때렸는지부터 우선 확인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 때렸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한, 그 사람이 나를 더 이상 때리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한 정도에서 내가 상대방을 때렸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때리고 난 뒤에 나도 때리는데 막 더 때리고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때리지도 않는데 난 더 때리고 이랬는지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보통 그럴 때는 그냥 쌍방폭행으로 누가 더 많이 다쳤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 처벌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요즘도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그 CCTV가 좀 발달을 해가지고 그런 싸우는 장면이 촬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 때렸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방위하기 위한 수준에서만 상대방을 때렸는지, 아니면은 서로 그냥 막 상대방을 막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 막 때렸는지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쌍방폭행이 되지 않고 서로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 고려하시고 정당방위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한번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